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 6월 1일 이후에는요,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과하는지 알아볼까요?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20%를 더 추가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6%에서 10억 원 초과일 때는 65%까지 엄청난 세율을 부과합니다.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28.6%에서 최고 72.5%까지 부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 더 엄청납니다. 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플러스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36%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억 원 초과일 때는 75%까지 부과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다면요, 무려 39.6%에서 82.5%까지 엄청난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요,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하고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양도 차익이 10억 원일 경우에 가정해 볼게요. 2주택자입니다. 그렇다면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요, 과세 표준이 9억 9,750만 원이 되겠고요. 세율은 52%가 되겠습니다. 산출세액 양도소득세는 4억 8,33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요, 세율은 62%라서 그 산출세액은 5억 8,305만 원까지 올라간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차이가 무려 거의 1억 원에 육박합니다. 9,975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다면은 무려 그 1억 972만 5천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6월 1일 날 이후에 양도하거나 그 전에 양도하거나 총 양도소득세 관련된 세금은요, 5월 31일까지 양도를 하는 경우도 5억 3천만 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도 6억 4천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차피 중과를 먹는데 1억 원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6월 1일 전에 양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3주택자인 경우에는요, 그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한다면은요, 62%,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만 5억 8,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근데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면은요, 72% 엄청나죠? 6억 8,280만 원 정도가 나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차이는 1억 원 정도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은 무려 전체적인 세금이 7억 5천이 넘고요. 그 전에 양도한다 하더라도 6억 4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율을 부담하다 보니까 1억 원 때문에 이 사람들이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6월 1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조금 더 가중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양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진퇴양난 플러스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한번 해봤어요. 진퇴정삼난이라고 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뭐 후퇴하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는 세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첫 번째 어려움은요, 양도를 하면 아시다시피 5월 31일 이전에 하거나 6월 1일 이후에 하거나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은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유를 한다 그러면 종부세 엄청나게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증여를 한다. 증여하면요, 증여 취득세율이 또 높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진퇴정 삼난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죠. 양도세 중과라 때문에 양도를 못하고, 그 다음에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때문에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증여시 증여세도 내야 되는데 증여 취득세 중과까지 먹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는 절대 안 하겠죠. 보유도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죽을 때까지 맞는, 보유한다면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와 보유는 절대로 안 하는데 바로 증여는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 플러스
증여 취득세 중과를 먹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양도세와 종부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있다 보니까요. 증여를 서둘러서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증여를 하느냐? 증여를 하게 되면은요. 취득가액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양도세 부분이 굉장히 경감됩니다. 그다음에 증여를 하니까 당연히 뭐 부모 소유의 주택이 자녀한테 넘어가면은 당연히 부모님은 종부세 부담에서 해소되겠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주택이 많은데 주택 하나, 두 개를 자녀들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도 없어진다 이거죠. 비록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중간을 먹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를 줄이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들은 증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이솝 이야기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고자 하는 태양과 바람 중에서 바람을 열심히 일으켜서 강풍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진퇴정 삼난에 빠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지막 탈출구인 증여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정책이 결국은요, 취득세 일부 중과로 인해서 조금 정부가 이익을 얻겠죠. 종부세도 일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요,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그만큼 거둘 수가 없고 또 상속세마저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는요, 세수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율을 올리겠다.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리겠다 하고 만약에 세법을 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한다. 그러면 기본세율 플러스 20%,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자가 주택을 증여한다. 그럴 때는 기본세율 플러스 30%,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율을 올린다면 증여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증여세 중과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여세는요 10%에서 50%인데요. 거기에다가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니까 당연히 1억 원 이하일 때는 30%, 30억 원 초과할 때는 50% 플러스 20%니까 70%라고 하는 엄청난 세율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1세대 3주택자 이상자가 만약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율 플러스 30%, 그러니까 1억 원 이하일 때는 40%, 그 다음에 30억 원 초과할 때는 80%를 강행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럴 때도 증여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방향대로 혹시 양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증여세를 중과한다면 그 중과된 세율에 따라서 증여세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아파트라고 치고요.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게 된다면요. 성인 자녀 5천만 원 공제하니까 현행대로 하면은 과세 표준은 14억 5천만 원이 되고 세율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은 4억 2천만 원이 되겠고요. 만약에 중과를 한다. 그러면 세율은 60%가 되겠죠. 그러면 산출세액은 무려 7억 1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2억 9천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거기다 취득세 13.4% 계산한다면 그것이 1억 9,430만 원이거든요. 따라서 현행대로 하면 전체 세금이 6억 1,4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요 9억 원을 넘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증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 그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하겠다, 그 중과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요, 70%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 증여세가 8억 5,500만 원 나옵니다. 거의 엄청난 금액을 세금으로 때리는데요. 그 취득세까지 합친다면은요, 10억 원을 넘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과를 했을 때 전에 비해서 4억 3,5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증여세 부담이 추가로 더 생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택자이거나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9억 원에서 10억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증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먹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엄청난 세율을 다시 제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만약에 제정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그때는 증여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하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1, 2년. 그리고 향후에 세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그 증여세를 무지막지하게 올린다 하더라도 또다시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2021년도 6월 1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주택을 팔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